있었고 그때는 페이지가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지난 한 25년 동안 한 2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3번 바뀐 것 같다. 저희가 했을 때는 한 8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10장은 지금은 이제 21장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저는 한 10장에 지금 지잖아요. 먼저 그걸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그거 내신 건 그대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54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불이 환해서 그런가? 잘 보이긴 더 잘 보이네요.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잘 보이죠? 저쪽보다. 예, 저쪽보다는 훨씬. 문화센터 이렇게 이사 와서 좋은. 네. 그래서 요번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29일 날 여기서 이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여기서 6시에 하거든요. 여기서 심심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서 식사도 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자, 54번 보면 보겠습니다. How old do citizens have to be to vote for pres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old 나왔으니까 뭐 몇 살이냐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몇 살이냐 나오면 방금 이제 방금이 아니라 금방. 이제는 말도 거꾸로 나와요. 방금이 금방이네. 요거를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투표를 할 때 시민권자가 몇 살이 돼야만 되느냐 해서 당연히 우리는 18살 아시죠? 그래서 how old가 나왔으니까 몇 살이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몇 살이냐라는 질문이 뭐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쵸? 18살 나이 나오는 건. 그래서 18살이 돼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old 그 시민권자가 대통령 투표할 때 몇 살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18 and older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8살 이상. 자,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고 영어로 답해주세요. 자, how old do citizens have to be to vote for president?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연령이 몇 살이에요? 네, 답은 18 and 18 and older 해서 18살 이상입니다. 18살 이상. 자, 이번에는 절 쳐다보시고 질문을 제가 영어로 드리면 영어로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How old do citizens have to be to vote for president? 18 and older. 18 and older입니다. 자, 55번 하겠습니다. What are two ways that Americans can participate in democra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하면 무엇이냐? Two ways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 어떤 두 가지 방법? 네,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mericans에서 미국 사람들이 can 할 수 있는 participate란 참여하다 in their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니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중에 두 가지 따라하세요. 자, vote, join a political party, help with a campaign, join a civic group, join a community group, give an elected official your opinion on an issue. Call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Publicly support or oppose an issue or a policy. Oppose an issue or policy. So run for office. Write to a newspaper.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저 vote가 있죠. 투표. 그 다음에 짧은 거 run for office 하실 건가요?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join a civic group.
join a civic group. 네, vote. 예, 보트하고 조이너 시빅 그룹에서 시민단체 가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게 많이 있느냐면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든다는 거죠. 많은 모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임이 있고 여기 한 가지 여기 보면 call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민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 보면 상원과 하원 의원한테 전화하는 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효과를 본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중국 손님이었는데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였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그 J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J 비자는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의 J 비자가 있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J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자기 비자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나라에 가서 2년 이상은 있다 와야 된다라는 이런 2-year residency 그런 조건이 있는 J 비자가 있고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면 요새 가사도우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은 또 이런 가사도우미 비자가 있어요. J 비자. 그래서 미국에 어떤 가정에 가사도우미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와서 이제 애기 봐주고 뭐 밥 해주고 그런 걸 하는 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2년 동안 자기 본국에 가서 있어야 하는 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온 사람. 정부에서 돈을 받고 여기 온 사람들은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가서 2년 이상을 있다가 들어와야만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부에서 보조받은 게 아니라 이 애기 봐주는 집에서 돈을 받은, 월급을 받은 거지 정부에서 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를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왔어요. 2년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안 갔다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싸웠죠. 항소를 했습니다. 이 법전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 J비자 이 나라에서 정부를 보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 대사관에서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 체크를 할 때 이 사람은 2년 갔다 와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민국에 신청을 했더니 당신은 공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온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부에서 돈 받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이민국에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게 한 몇 개월 걸렸냐면 한 6, 7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어떤 걸 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원의원, 하원의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민국에서 우리가 이런 신청을 했는데 이건 이민국의 분명 실수다. 아니면 이민국 담당관이 법을 모르고 이렇게 판단한 거다. 상원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존 콘한테 우리가 배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이제 손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해서 보내가지고 이 상원의원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잘못했거나 이민국 담당이 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판단한 거니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 이번에 하원 의원 이름 누구라 그랬죠? 하원 이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아닌가? 그거는 그렉 에버트는 그거는 저기 가버너고. 가버너고. 이 지금 하원 의원. 하원 의원은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요. 완전 나와 있는 건 우리 아니에요. 여기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설치해보세요. 근데 하원 의원이 다 바뀌었나?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그 살다가 어떤 법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그 하여튼 특히 이런 그 이민법인데 어떤 케이스를 타당성이 있는 예,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들이 법을 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얘네들도 실수하거나 생각을 이제 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민국 안에도. 왜냐하면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런 건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럴 때 악착같이 이민국에서 우길 때는 이렇게 상원의원, 하원의원한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뭐다? 민주주의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참여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두 가지, 그리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시고요. What are two ways that Americans can participate in their democracy? 참여할 수 있는 two ways죠. two ways 뭐죠? 답은? Vote and join a civic group. 예, vote and join a civic group. 예, 아니면 vote and run for office 이렇게 돼 있고요. 선거 출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주주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로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법을 몰라서 본인의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든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이민국은 이민국, 어디면 어디 뭐 이런 데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은 그거를 할 때는 내가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바른말 한다고 그러죠. 바른말.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6번 하겠습니다.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en이니까 언제 때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바로 하셔야 됩니다. Is the last day 하니까 마지막 날 you can send, 당신이 보낼 수 있는 in federal income tax forms에서 연방 세금 보고서입니다. tax form 하면 연방 세금 보고서. 우리가 연방 세금 보고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우리가 보통 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서는. 이제 그날까지 못 하시면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아마 8월 15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세금 보고서는 저희가 매년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동안 그 번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 이제 국세청 IRS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last day는 4월 15일이지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이제 세금 보고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연방 세금 보고서를 내는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해서 April 15일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석하시고 영어로 답을 주세요.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연방 세금 보고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April 15. 네, 잘하셨어요. April 15. 자, 이번엔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리면 절 보시고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April 15. 네, April 15. 자, 57번 하겠습니다. When must all men register for the selective service? 여기 또 when이라고 나왔죠. 끝에 보시면 selectiv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강제 징집이라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selective service, 강제 징집.
셀렉티브 서비스 강제 징집. 강제 징집 selective service. 강제 징집 셀렉티브 서비스. 네, 그래서 selective service는 강제 징집, 병역 징집입니다. 강제로 군대에 와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전쟁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제 했을 때, 전쟁에 이제 내보낼 군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신은 지금 전쟁에 나가시오 이렇게 강제로 부르는 거를 selective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selective service는 본인이 자원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뽑혀서 가는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강제로 뽑혀서 간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거나 이제 시민권을 받을 때 우리 그 남자분들은 이제 레지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 인터넷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또 우체국에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hen must all men 모든 남자 register 등록하다 for the selective service에서 강제 징집 이거를 모든 남자들이 등록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에서 at age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tween age 18 and 26 18에서 26살 사이 이게 더 정답입니다. 18에서 26살 사이 그래서 between 18 and 26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징집은 언제 등록하느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when must all men register for the selective service? 강제 징집은 언제 등록하는? 네, 언제 하죠? At age 18 and between 18 and 26. 예, between 18 and 26에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58번 하겠습니다. 58번. 자, 58번부터 70번까지 이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미국의 역사는 물론 200년밖에 안 됐지만 역사는 짧지만 그 조상이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땅에서만 역사는 짧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은 길죠. 우리 한국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역사는 2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유럽에서 역사까지 합하면 굉장히 이분들도 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거는 약 그 200년간의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 200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우리가 어떤 우리 머릿속에 이제 미국이 내가 한 영화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대별로 순서대로 그 문제를 외워두시면 이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외우기가 좀 더 쉽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미국의 역사 그 200년 영화를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그 번호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사 첫 번째 보면 식민지 시대와 독립해서 colonial period and indepen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독립, 식민지 시대와 독립. 이제 유럽에서 막 이제 미국으로 사람들이 건너와서 여기서 여기저기 정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요거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요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자, 58번 보시겠습니다. 자, what is one reason colonists came to America?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아셔야 될 단어가 이제 reason 하면 이유. 따라하세요. reason, 이유. reason, 이유. 이유, reason. 이유, reason. 예,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reason이 무엇이냐, 예, reason이 무슨 뜻인지 단어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colonist 하면은 여기 보는 식민지 이주자들입니다.
컬러니스트라면 식민지 이주자들, 이거를 식민지 이주자들 짧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컬러니스트인데 식민지 이주자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들 거의 아마 많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그러니까 100세 정도, 100세 그 이전 그분들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컬러니스트들이 came to America. what을 보겠습니다. what 무엇이냐? is one reason, 하나의 이유.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무엇이냐면 뒤에 보시면 컬러니스트에서 식민지인들이 came, 왔다 to America, 미국에. 그러니까 식민지인들이 유럽에서 미국에 온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죠. 이유를 하나를 들라, one reason 했으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reedom, 자유를 찾아서. 어디든 탈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유를 찾아서 오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자유를 찾아서 왔고, 두 번째는 political liberty에서 정치적인 자유, 그 다음에 religious freedom, 그래서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또 economic opportunity에서 경제의 기회, 그 다음에 practice their religion, 그래서 자신의 종교를 숭배하기 위해, 그 다음에 escape persecution에서 박해를 피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뭐 개인적으로 다 이제 이유들이 다 다르겠죠. 이런 이유로 나는 유럽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탈출한 것이, 이게 이제 자유를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질문이 이유 하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freedom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민지인들이 미국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만 들어라,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what is one reason colonists came to America? 식민지가 미국에 올 적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freedom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죠. 자유를 찾아서. 자,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What is one reason colonists came to America? freedom.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유럽인들이 막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콜럼버스 배를 타고 미국에 이제 막 온 겁니다. 뭘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영어로 freedom을 찾아서 이제 미국에 온 것입니다. 자, 59번 하겠습니다.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lived? 누가 살았었느냐? 예, who 하면 이제 답은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누가 살았었느냐? 어디에? In America. 미국에. 이 미국 땅에 누가 살았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미국 땅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았냐면 American Indians에서 Native Americans라고 하기도 하고 American Indians라고 합니다. 왜냐? 인디아는 인도에도 있고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American Indian을 여기다가 멘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American Indian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실 때는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그 이전에 이 미국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American Indian. 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석을 하시고 영어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안. 그렇죠.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60번 하겠습니다. What group of people was taken to America and sold as sla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at group of people이니까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was taken to America, 미국으로 데려와졌는데 and sold as slaves, slaves는 노예로 팔렸다.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끌려와서 노예로 팔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그들은 누구냐면 Africans 따라해서 Africans 따라해서 Africans 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slaves 따라해서 slaves 노예 slaves 노예 노예 slaves 노예 slaves slaves 노예 slaves 노예 예, 노예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slaves입니다. sold는 팔렸다. as slaves 노예로 팔렸다 이런 뜻입니다. What group of people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렸습니까? 미국에 끌려 노예로 팔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프리칸스요. 네,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답을 주세요. What group of people was taken to America and sold as slaves? Africans입니다. 61번 하겠습니다. Why did colonists fight the Britis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why 왜? 자, why로 물어볼 때는 항상 뭐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Because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영국 사람들이 그 식민지인들은 영국과 싸웠습니까? 왜 식민지들 여기서 컬러니스트라고도 얘기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여기서 컬러니스트라고도 얘기하고 유러피안주라고도 얘기하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유러피안즈라고도 하고 컬러니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부 식민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브리티시 영국과 왜 싸웠습니까? Because of high taxes에서 세금이 높아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 because of high taxes. Because of high taxes. Because the British army stayed in their houses. Because the British army stayed in their houses. Because they didn't have self-government. Because they didn't have self-government. 네,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영국 내에서도 이제 싸움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cause of high taxes 세금이 높아서 우리도 미국이 지금 세금이 높은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까요? I'm in the class. Can I call you right back? 딸내미가. 그래서 브리티시와 싸운 이유는 텍스가 높아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석해 주세요. Why did the colonists fight the British? 식민지들이 영국과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Because high taxes. Because high taxes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어로 질문 드릴 테니까 영어로만 답 주시기 바랍니다. Why did the colonists fight the British? Because of high taxes. 네, because of high taxes입니다. 자, 62번 하겠습니다.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렇게 돼 있죠. Who니까 사람이 나오겠구나. wrote는 썼다, 작성하다.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는 독립선언문. 여러분들이 Declaration은 잘 몰라도 뒤에 Independence는 알죠. 그러니까 독립선언문. 그래서 따라하세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해서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답도 주시고요.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토마스 제퍼슨.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답을 주세요.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잘하셨어요. 63번.
When w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dopted?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언제? 그러니까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나왔으니까 독립선언문. adopt는 채택되다, 데려오다, 입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됐느냐? when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때가 나오죠. 때.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거는 July 4, 1776입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6일입니다. 7월 4일이죠. 7월 4일. 자,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미국 땅에 막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올 때 누굴 데려왔어요? 아프리칸 흑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영국 내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왜 싸웠느냐? 세금이 높아서.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혼란도 많았겠죠. 정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혼란 중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누가 썼어요?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고 독립선언문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1776 July 4. July 4, 7월 4일에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해석하시고 답을 주세요. When w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dopted?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날은 언제입니까? July 4, 1776. 네,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리고 영어로 답을 주세요. When w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dopted? July 4, 1776. 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그날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이제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의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말일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